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의 저작권을 왜 음악 감독에게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추천하시는 영화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필드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K-팝에서 작곡하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쨌든 작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 음악은 후에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영화로 다 이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귀속되는 거예요.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귀속돼요. 귀속되죠. 만약에 그 저작권을 제가 갖고 있다면 극장에 걸릴 때마다 그렇죠.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7년 전에 은퇴를 했 그렇진 않고 대신에 이제 OST가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은 다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는 더 테러 라이브는 끝날 때 엔딩 크레딧에 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관해서는 영화에서 나올 때는 저작권이 발생을 안 하지만 네.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된 이후에는 그 음원에 한해서만은 그렇죠. 앨범이나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에 수록됐던 곡이 런치가 되면 이제 그 저작권은 일반적인 논란에 다른 곡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영상이 붙을 때, 그 영화 영상이 붙을 때는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이 없으면, 라디오에 나왔는데 영상이 없으면 그때는 저작권이 그건 발생하지만 발생하는 거죠. 영상 함께 갈 때는 이 통으로 이거 자체가 계속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이 아마 일반적인 대중음악 작곡가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차피 영화 OST들이 그렇게 많이 발매가 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돼도 막 이렇게 되게 OST만으로 이거는 드라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적은 편이잖아요. 저희들끼리는 기념품이라고. 그러면서 또 캐스커 활동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예전처럼 열심히 하거나 공연이나 행사를 돌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음원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네. 근데 어떤 작업을 할 때 더 본인이 재밌다고 느끼시는 게 좀 차이가 있나요? 그거 작업이? 너무 틀릴 것 같아서. 네, 서로 다 다른 재미가 있고요. 캐스커는 늘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해왔던 거니까 그냥 그런 감각으로 하고 영화 일을 할 때는 어쨌건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 이 프로덕션 기간 전체 동안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악은 저 혼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인 거죠. 모두의 일정과 이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그리고 캐스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제가 되면 된 거거든요. 캐스커는 모니터를 하거나 여기는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융진이 빼고는 그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지만 또 영화 음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컨펌도 그렇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산으로 가는 배도 생기고. 대표적인 영화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 음악을 만드는 일이랑 영화 음악 감독이라는 직함을 초반에는 잘 구분하지 못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음악 만든다고 다 감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네요. 그래서 왜 음악 감독에게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되게 어색하다, 일단은. 누가 감독님 하는 것도 되게 기분 상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디렉팅이죠. 받을 걸 받고 거를 걸 거르는 판단을 하는 것도 이 일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작가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가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아티스트라고 본인 세계에서만 이걸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각종 엔터사와 어떤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작곡가와 프로듀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트랙 메이커를 다 프로듀서라고 총괄해서 얘기하는 트렌드이지만 사실 저는 실제로 트랙 메이커랑 프로듀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생활의 어떤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런 거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영화 감독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뭐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네. 영화 배우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배우분들은 그냥 영상 안에 있는 캐릭터로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면이 생기는 배우분들도 있죠. 네. 김태리님 계시나? 저도 지금 그 얘기를 김태리님이나 김태리님. 그때 사실 때 제가 대관 작가 데리고 갔었거든요. 네네네. 혼자 가면 낯가리는 성격이라 너무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되게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그 영화 할 때 촬영장을 되게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음악 감독이 촬영장을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이 오라고 해서 간 겁니다. 네. 아니 그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렇죠, 찍는 그렇죠. 영화였어가지고 텀이 그 또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죠. 현장감이 필요해요. 그럼요. 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소재를 모으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바이브를 아니요.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소리들을 많이 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좀 얻을 수 없는 소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풀밭을 밟는 소리라거나 그런 거를 직접 녹음을 해오신 거죠? 네, 낙엽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해서 그거를 가공해서 퍼커션으로 쓴다거나 그런 식의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 원래 좀 그런 작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랑은 좀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를 그러면 폴리의 영역으로 해서 또 그걸 사용하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퍼커션류로만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음악적인 부분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음악적인 영역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뭐 PMC 작업할 때도 다들 신디사이저가 엄청 많이 나오는 영화라고 기억하시지만 실제로는 현악기를 가공한 샘플링으로. 네. 그때 다 보자 저 LA 간다고 했어요. 그 소리들을 되게 강하게 프로세스해서 그런 드론이나 앰비언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캐스커도 포함해서 네. 그 이준호 감독님의 음악에서는 그런 느끼는 건데 이게 되게 가공이 많이 돼서 이게 신디사이저인지 뭔지 애매하지만 사실 원 소스는 어쿠스틱 악기에서 시작하는 네. 그런 느낌이니까 샘플링 돼서 막 재창조된 코스들 원체 사용하시는 게 노이즈들도 다 필드 레코더 통해서 이제 수음해서 쓰는 것도 그쵸. 네, 누구처럼 스플라이스해서 긁어 감독님께서 영화도 많이 보시는데 네. 음악까지 포함해서 추천하시는 영화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감독들이 있어요. 네. 저희도 롤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요한 요한 네, 시카리오, 시카리오. 어라이벌 네. 콘탁트 어라이벌. 네. 그리고 제가 제 음악을 하다가 영화 음악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도 다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예를 들면 트렌트 레즈너 네,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네네네네. 세계적인 밴드를 네네네. 오랫동안 하시던 분인데 네. 지금 영화 음악에서 네네네. 아주 우수한 결과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한 영화들을 이건 약간 직업병의 영역인데 예전에는 좋아하는 감독, 좋아하는 배우로 영화를 본다면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음악에 참여한 영화들을 다 찾아봐요. 네. 그리고 그냥 뭐 추천한다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보는 영화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이 61년, 68년 네, 그때 만든 영화인데 음악과 영상과 모든 지점에서 그냥 저는 현대의 영화를 그냥 규정한 영화 지표가 됐구나. 네,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은 영화예요. 어떤 그러면 약간 영화 음악의 바이블 같은
현대 영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현대 영화를 구축한 음악만이 아니라 영화도 네, 영상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걸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데일 핀처 네, 영화들을 아주 좋아해서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럼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스릴러 장르를 뭐 굳이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네네. 네, 일이 들어오는 것도 그쪽 계열의 영화들이 많아요. 스릴러나 액션 계열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액션성이 있는 스릴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사카모토 유이치 같이 사카모토 유이치가 참여했던 영화들도 다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스코어와 이런 거에 영화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주는 데는 또 사카모토. 네, 예를 들면 레버넌트 같은 영화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사카모토 류이치는 네. 어마어마하게 난해한 화성 진행과 진짜 애수의 멜로디 작곡가가 가져야 될 모든 미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레버넌트를 들어보면 레버넌트 영화를 보면 정말 그냥 단선율의 표현이라거나 그 저는 정말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아 그러네. 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레버넌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효과로서의 화성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만렙 찍고 이제 선 하나만 써도 돼 보여. 현대미술 화가들이 그냥 만렙 찍고 선 하나 이렇게 그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 요즘 유행하는 MBTI 혹시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MBTI 집에만 있으니까요. MBTI는 어떤 거 나왔어요? INTJ. INTJ? 네. 그거는 어떤 용의주도한 뭐였지? 전략가? 건축가? 전략가. 건축가 성향의 그거라고 나왔어요. 용의주도한 전략가. 네, 당연히 아티스트 뭐 이런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용의주도 이게 의외로 되게 냉정한 인간으로 되더라고요. 감성 쪽이 아닌가요, 그거는? 네, 2% 있는 유형이래요. 전 세계에? 네. 시퀀싱 할 때 되게 용이 주도하거든. 용이 주도하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누구처럼 프로젝트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화음악을 준비하는 이 뮤지션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에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냥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근데 음악을 만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음악 안 듣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이 처음 음악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음악들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찍은 것만 듣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저는 그게 음악하는 사람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영화 음악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일단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뮤지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뮤지션은 거의 자기 혼자 있을 테니 정말 다 영화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영화 업계 용어도 몰라서 책 사서 봤었어요. 정말요? 시나리오 작법이라거나 영화에 관한 입문서들이나 영화학 책들을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막 벌스가 어떻고 컴프가 어떻고 우리는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또 제가 모르는 뭐 촬영 기법이라거나 카메라의 종류라거나 이런 것들까지 근데 이런 것들까지 공부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시고 모든 일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어색하다고 생각되면 못하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전문적인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럼요. 어차피 뭐 편집하면 그만이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저에게 주시는 가끔씩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음악을 지망하시는 분들.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트레일러 음악이랑 영화 음악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과
예고편. 예고편 음악은 되게 다른데 네. 이걸 잘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트레일러 음악 같은 음악이 많이 되게, 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트레일러 같은 음악들을 만드세요.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가? 그게? 근데 입시곡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뭐 광고 음악처럼 15분 30초 안에 막 이렇게 되는 음악들은 실제로 영화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음악들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호흡과 템포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죠. 이건 이제 영화 음악을 실제로 이제 하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네. 트레일러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럼 따로 작업을 하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일러 음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감독이 예고편 음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와, 이거 몰랐어요. 다른 영역이군요. 실제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좀 통일성을 맞추고 싶어서 하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고편 음악이 만들어질 즈음에 저는 미친 듯이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군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캐스커 이준호 영화음악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네. 어떠셨는지 재밌게 저희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좋았는데 저는 모노트리 채널을 시청자로서 네네. 안 빼놓고 거의 다 봤는데 네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일단 너무 재밌고요. 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계속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모노트리 채널 사랑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네, 저 되게 재밌었고 이 채널의 콘텐츠가 미천이 떨어졌는지 왜 제가 계속 재밌게 이 채널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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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